안녕하세요.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된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빌려갈 때 정확한 기일에 빌린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빌린 것이기에 정해진 날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을 속인 게 되어서 사기죄가 된다는 것인데요.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조금 잘못된 상식입니다. 법률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망, 즉 속임수에 있습니다. 사기죄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남을 협박하거나 기타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속여서 그 상대방이 스스로 돈이나 재물을 내어주도록 하는 데서 성립하는 범죄인 것이죠. 문제는 이때 기망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판례는 사기죄의 기망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기망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금 전 제가 위에서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된다는 게 조금 잘못된 상식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기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의 판단은 돈을 돌려주기로 한 시점이 아니라 처음 돈을 빌려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미국과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화물선이 들어오면 돈을 갚아줄게 하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린 이후에 미국에서 오기로 한 화물선이 중간에 태풍을 만나 침몰했고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돈을 빌릴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이유로 돈을 갚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돈을 빌릴 당시에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네, 실무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 돈을 빌려갈 당시에 그 돈을 갚을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경우. 둘째, 돈을 빌려갈 당시에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 셋째, 특정 목적으로 돈을 빌렸으나 그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경우 등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경우인데요. A라는 사람이 사업 목적으로 돈을 빌려간 후에 사업은 하지 않고 생활비로 모두 소비한 경우라면 이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간 후에 이자를 전혀 지불하지 못하고 정해진 원금을 한 번도 갚지 못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경우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역시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금이라고 말을 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나는 도박으로 돈을 크게 벌어서 갚으려고 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설사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처음부터 도박 목적이라는 목적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어서 이 또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체로 대여금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즉, 돈을 빌린 후 아주 조금만 갚은 경우는 어떨까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처음에 돈을 빌릴 때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중간에 경제력이 악화되어서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돈을 빌린 이후에 일부러 첫 두세 달 정도의 이자와 원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고의로 안 갚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처음부터 대부분의 대여금을 갚지 않을 목적이 있었다라고 인정되어서 사기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돈을 빌린 후 아주 일부라도 갚으면 그때부터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여금 사기죄에 대하여 알아보았고요. 저는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이동찬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